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또 새로운 한 주가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었고, 증시는 오늘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어떠한 소식이 있는지 빠르게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연히 기름들 성공하실 겁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가 2500을 코앞에 두고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하락하더라도 최근 들어 많이 올랐던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뭔가? 바로 외국인의 파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벌써 외국인이 7조 원이나 쓸어 담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는 10년 내 최대 규모 수준이라고 하니까 단순히 외국인의 변덕일까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금액이 너무나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은 이러한 외국인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코스피의 외국인 비중을 고려하자면은 추가 유입, 추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며, 하나증권의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한다면은 코스피가 2600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뭐 일주일 만에 뚝딱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뭐 위아래 왔다 갔다 하다가 흐름이 좋다면은 2600까지도 노릴 수 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와중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FMC 그리고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있습니다. FMC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감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이 쓸어 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하는 길이 나 현금이 좀 있는데 지금이라도 좀 더 사야 되나? 아니면은 길이 나 지금 주식 비중이 뭐 거의 100%에 가까운데 나름 내 계좌가 회복하긴 했거든.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조금 매도해서 한 10%라도 현금 비중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당연히 정답은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2월에는 조금 힘들 거다, 이러한 평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보고 기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월달은 좋았지만 2월에는 나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외국인이 열심히 매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외국인이 사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외국인이 지금 사는 이유는 FMC에서 피복 기대감을 가지고 미리 선반영하며, 그러니까 연준의 스탠스가 바뀔 거를 예상을 하고 외국인이 미리 매수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2월에는 FMC가 끝났고 둘 중에 하나겠죠. 피복 기대감이 나오든 아니면 피복 기대감이 또 없어지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피복 기대감이 해소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또 뉴스에 팔아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런 걱정거리가 있고, 혹시나 피봇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 역시 또 악재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2월 달에는 조금은 심리가 좋지 않을 거다,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을 거다, 이러한 예상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저점을 확인할 때 많이 썼던 퍼 기억나시나요? 퍼가 10 아래 떨어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는데, 그런데 지금 퍼가 이미 10위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21년 6월 그때 삼성전자 뭐 고점 치고 뭐 다른 애들 막 올라가고 그때 나왔던 퍼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충분히 고평가에 가까울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몇몇 기름들은 조금은 의문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한희길이 21년 6월 그때는 코스피가 뭐 3000 넘었을 때잖아. 그런데 지금은 2500도 채 안 되고, 그러면은 지수가 500 넘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퍼가 똑같을 수 있어? 그 정답은 바로 실적이겠죠. 21년 6월 때 그때 선행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세계 경기가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성장한다, 2차전지 빵빵 터진다,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그때 예측했던 예상 실적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금 오니까 실적이 꺾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꺾인 실적을 바탕으로 퍼를 계산하니까 지금이랑 그때랑 퍼가 똑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말 그대로 지금은 실적이 안 좋아서 퍼 12가 위치하는 지수가 이렇게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인 즉슨 나중에 또 실적이 좋아지면은 그 퍼에 맞춰서 지수도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과하게 오른 감이 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기론들 이게 맞을지 아니면은 또 하나증권의 말처럼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지금 말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외국인의 매수 매도겠네요. 호로 기론들이 이제 증시 고점을 조금 단기 고점을 예상을 해보고 싶다면은 환율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 매도가 언제 끊길지, 이 부분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공모주 미쳤어. 오늘 상장한 오브젠, 기관 평가가 최악이었지만 AI라는 단어가 들어가서인지 따상에 도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보고 저 길에 진짜로 야 진짜 미쳤다 라는 이야기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금요일날 상장했던 미래 반도체는 오늘 또 따상, 아니죠, 따상상에 도전하려는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내일 청약하는 기업인 꿈비겠죠.
아직까지는 기관 평가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한번 확인을 해서 청약을 할지 말지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청약하신 기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마침 꿈비의 수요 예측 결과가 이렇게 빠르게 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 녹음을 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비, 우리가 청약을 할지 말지. 일단 꿈비는 14년도에 설립된 유아용품 전문 기업이며 전 세계 19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은 있는 주식이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기관 평가가 어땠을까요? 대박이 터졌습니다. 1550대 1. 야, 이 정도로 기관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식인가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최근 들어 공모주가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섹터가 나쁘지 않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죠. 하지만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가구라고도 볼 수 있는데도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나오니까 아마도 많은 기업들이 좀 얼떨떨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관들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냈고, 게다가 평가를 너무 좋게 냈나 봅니다. 5,000원 이상이 무려 90%를 내서 공모가 상단이 4,500원이었지만 꿈비의 공모가는 5,000원으로 상향이 되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의무 확약도 나쁘지 않습니다. 10%가 넘는 걸 체크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꿈비, 우리가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당연히 해야겠죠. 일단 꿈비는 키움증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공모밴드는 4,000에서 4,500원이었는데 수요 예측 결과 1,550대 1이 나오면서 공모가는 조금 더 높아져서 5,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꿈비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우리가 토요일날 공부를 해봤습니다. 바로 시총이 400억도 채 안 되기 때문에 공모 유통물량 예증치가 25%밖에 안 되죠. 100억밖에 풀리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충분히 100억이면은 이 또한 따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당연히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즘 들어 공모주가 조금 좋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청약을 하러 돌아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균등 배정 물량이 25만 주밖에 안 되죠. 그 말인즉슨 한 주당 5,000원짜리 받아서 뭐 한 5,000원 수익을 냈다고 치겠습니다. 그냥 더블이 나왔다고 칠게요. 그렇다면은 뭐 수수료 내고 나면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건 또 키움증권이다 보니까 마침 또 수수료가 무료라는 거, 이 부분 또 매우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분들 꿈비 무조건 청약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청약은 내일부터 수요일이니까 잊지 마시고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키움증권이 없으시다면 오늘 아니면 내일 이때도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실 때 만드신 다음에 바로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증권주도 좋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증시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주식은 바로 증권주라고 볼 수 있겠죠. 증시가 좋으면 거래가 많아지며 실적이 좋아지는 증권주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요즘 들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올해 들어 벌써 14.6%나 증권 지수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별 종목 단에서는 더 많이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올해 KRX 지수 중 은행, IT, 반도체 다음으로 4등을 기록할 정도로 상승폭이 큰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최근 실적이 나쁜 거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상승하는 걸 보면은 역시 주식은 선반영이다 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으며, 게다가 이 증권주 같은 경우는 고배당주의 매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본다면은 증권주만한 게 없다는 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몇몇 기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한일길이 그 고배당주 있잖아. 그런데 요즘에 은행만 가도 예금 적금 뭐 금리가 4% 이 정도 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배당 5%짜리 이렇게 받으면서 굳이 투자할 필요가 있나? 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예적금 금리는 결국 한 2년 3년 지나면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가 고점을 쳤고 이제는 다시 또 낮아질 거다 이러한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하지만 고배당주 중에서 이 실적이 꺾이지 않는다면은 그 배당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 그러한 기업 중에서 지금 현재 배당을 5% 6% 이렇게 주는 기업들은 한 2년만 지나면은 진짜 선녀가 될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때가 되면은 예적금을 넣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러한 고배당주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 말인즉슨 우리는 또 여기에 투자를 했다면은 배당도 먹고 주가 차익도 먹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분들 혹시나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증권주를 비롯한 이러한 고배당주들, 그 안에서도 더 이상 실적이 꺾이지 않고 배당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기업들, 그 기업들을 미리 공부하신다면은 아마도 지금이 고배당주 사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로봇 ETF도 최근 들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혹시 로봇 ETF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최근 들어 로봇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힘을 받아서 로봇 ETF도 당연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코덱스 K 로봇 액티브 ETF인데
한 달 수익률 20%로 전체 ETF 중 레버리지 같은 거 제외하면은 1위를 달성할 정도로 가장 뜨거웠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 우리가 기대하는 급등하는 로봇주는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ETF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겠죠. 대형주인 삼성전자, LG전자, 네이버, 두산, LG이노텍 이러한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수가 오르면은 그냥 같이 오르는 ETF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다만 그 와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이런 기업도 소량 들어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로봇 액티브 ETF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겠네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로봇주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근데 개별 종목은 너무 위험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러한 ETF,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ETF도 한번 공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파킹 통장에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말에 파킹 통장 열풍이 불어왔었는데요. 고금리가 예상되자 조금만 맡겨놓고 다음에 더 고금리가 나오면 그때 예적금 넣어야지 라는 분들과, 혹은 또 주식 넣어야지 이러한 분들이 정말 많았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파킹 통장 가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하지만 요즘은 금리 인상이 피크 쳤다 이러한 게 기정사실이 되어가고 있죠. 게다가 이 와중에 더 빠르게 파킹 통장의 금리마저 내려가면서 사람들의 불만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파킹 통장 하면은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걸로 유명했던 OK저축은행은 5.5% 주던 금리를 이제 다음 달부터 5%로 내리겠다라고 공지를 했기 때문에 이럴 거면 내가 왜 가입했냐라는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착용이 여전히 의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아직도 대중교통 말고도 쓰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난 3년간의 우리의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바뀌기도 쉽지 않고, 괜히 마스크 안 쓰면 좀 눈치 보이는 것도 여전히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참고로 이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을 탑승 중일 때는 착용이 의무가 맞지만, 그런데 승강장에서는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도 뭔가 좀 눈치가 보이지만 일단은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혹시나 마스크를 두고 오셨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해제는 언제일까요? 정기석 코로나 특별 대응 단장은 오는 5월쯤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 지금은 권고지만 이제 완벽하게 대중교통도 벗는 그런 게 올해 상반기쯤에 될 수 있다는 거겠죠. 다만 이 와중에 아직도 코로나 걸리면은 확진자는 7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풀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애둘러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오늘 뭐 회사 출근이나 아니면 다른 데 가셨을 때 여러분들은 쓰고 계셨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벗고 있었는지 아마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눈치를 보셨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은행도 정상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은행 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피부로 느끼기 힘들지만, 그런데 오늘부터 은행 또 9시부터 4시까지 영업을 한다고 하니까 은행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때까지 은행은 1시간 단축 기간을 했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마스크가 풀리는 시기에 맞춰서 은행도 풀린다고 합니다. 혹시나 은행 업무가 많으신 분들은 오늘부터는 좀 여유가 있을 거라고 볼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특례 보금 자리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 보금 자리론이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존 보금 자리론의 안심 전환 대출, 적격 대출 등이 통합된 상품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안 된다면 계속 연장되는 상품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금리는 0.5% 낮아졌다고 합니다. 일반형은 4.25에서 4.5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인터넷으로 약정하면 0.1% 할인, 또 사회적 배려,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미분양 주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활용하면은 최대 0.8%까지 조금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당연히 어렵겠지만 우대금리까지 전부 다 중복을 시킨다면은 3.25에서 3.55로 충분히 지금 생각했을 때는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저렴한 금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득 요건은 없으며 주택 상한은 9억, 대출 한도는 5억, DSR 규제가 없고 만기도 10년부터 50년까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가입하고 나중에 금리가 낮아지면은 그때 다른 걸로 갈아타는 것도 손쉽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비트코인 한 달째 상승. 금리 인상폭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한 달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벌써 3천만 원에 육박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작년 말쯤에 코인 사신 분들은 지금쯤 쾌재를 부르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1월 1일에 옆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2,112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2,979만 원으로 거의 50% 가까이 오르는 걸 체크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더 추가 상승이 나오냐? 그거는 FOMC 결과에 따라 상승세 지속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LG엔솔이 흐름이 좋지 않았다가 아까 보니까 양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뭐였나? 바로 우리사주 보호예수가 풀렸다고 합니다. LG 엔솔의 우리사주 보호예수 해제일이 되면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공모 가격이 30만 원이었으니까 한 주당 2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진짜 대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장 초반 물량이 조금 쏟아져 나오는 듯 했으나 하지만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게다가 증권가에서는 이번 보호예수가 단기적인 수급 이슈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IRA 수혜, 그 다음에 유럽의 원자재법, 하반기 GM과의 합작 법인 가동 등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다, 지금이라도 사라, 이렇게 말하는 조언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삼성 SDI 대박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 실적. 삼성 SDI의 지난해 매출이 20조 1200억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1.8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이 20조를 넘긴 거는 당년 빠따 처음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리고 영업이익은 1.8조로 오히려 LG 엔솔보다 더 높았다고 하네요. 시가총액은 LG 엔솔이 당연히 더 큰데 삼성 SDI가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그렇게 잘 팔렸나? 바로 중대형 전지 매출이 확대가 되었는데 자동차 전지는 P5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하며 참고로 P5는 배터리 종류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1분기에도 자동차 전지와 ESS 전지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지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원형 전지 중 전동 공구형은 비수기 영향으로 판매 감소가 예상이 되나 하지만 2분기부터는 또 수요가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결국 2차 전지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겠구나라는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또 AI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인가 그 기업 완전 미쳤죠. 말 그대로 이렇게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AI 관련주도 야 나도 AI 관련주네 라고 얘기하며 슬금슬금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어떤 기업이 있는지 두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야 이제 AI 관련주 좀 쉬어갈 때 됐나 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증권사들은 매력적인 AI 관련주를 발굴을 해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수페타시스 이러한 기업이 있는데 오늘 무려 10%나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 친구는 챗GPT 찐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며 유안타 증권이 제시했고 목표가 1.4만원을 외쳤다고 합니다. 지금의 2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친구가 좋은 이유가 뭔가? 챗GPT 모델을 훈련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 저장 장치가 필요한데 이것 때문에 또 반도체가 필요하겠네요. 어쨌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하고 있지만 향후 시장이 확대되면 이쪽의 투자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이 이수페타시스에 엄청난 수주가 들어올 것으로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어서 충분히 이 기업은 AI 관련주다, 챗GPT 찐수혜주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참고로 지금 이 기업의 펀은 3.9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가 나온다는 거겠죠. 한번 기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른 수혜주를 보도록 할까요? 바로 바이브 컴퍼니라는 기업인데 이 친구는 더 좋은 흐름을 나타내네요.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절대 매수 추천이 아니라 이런 기업도 있구나 라는 느낌으로 보시고 이 중에 우리에게 진짜 대박을 안겨줄 기업이 있는지 그것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바이브 컴퍼니 이 기업을 볼 건데 리서치 아름이 언급을 했고 그 이유는 지금 챗GPT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음성 인식 기업인 뉘앙스를 1년 반 전인가 그때 인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챗GPT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음성 인식도 당연히 매우 중요하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고 그런데 바이브 컴퍼니는 음성 인식에 관련된 국내 유일 업체라고 합니다. 탐지, 예측, 시뮬레이션 기능 등 이런 것들은 네카오, 그 다음에 통신 3사 사실 음성인식 여기 하면은 당연히 뭐 얘네가 더 잘할 것 같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 친구들도 절대 비빌 수 없는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바이브 컴퍼니가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업이 도대체 뭐하는 기업인지 왜 최근 들어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바이브 컴퍼니의 1위 주주는 이미 카카오가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한 거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요즘 약과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뭔가 올드함의 대명사 약과죠. 하지만 또 막상 먹어보면은 이거 한두 개 그냥 뚝딱입니다. 달달함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바로 약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요 녀석이 요즘 편의점에서 판매량이 2배 넘게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커머스에서는 3배나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사실 도넛이랑 약과는 좀 궤를 달리하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도넛 전문점인 던킨 도너츠와 노티드 여기서도 약과를 판매하고 있다고 하니까 진짜 약과가 열풍이다 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겠네요. 정확히는 작년부터 일부 유명 한과 전문점에서 약캐팅 이러한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유행이었다고 하는데 그 영향이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불어오는 거라고 합니다. 셔어기릿은 오늘 처음 알았지만 아마도 기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알고 계시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약과가 요즘 유행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또 더 좋은 이야기 그리고 또 빨간 증시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